안녕하세요. 불이익 탈출 프로젝트 도원 공쌤입니다. 이번 주의 부동산 이슈, 이 방송을 보시면 현재 부동산 원주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팔아야 되나 이런 거 질문하셨는데 그런 내용들이랑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 어떤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집 팔아야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방송 끝까지 봐주시고, 그리고 전국 투자방, 전투방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 계신 투자분들도 계시는데 이 내용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이슈는 유승한내들입니다. 유승한내들. 청약이 미달됐죠. 네, 좀 더 내막을 좀 자세하게 보자면 이 9호 타입이 좀 많았고 115 타입은 한 300명 모집하는데 100명 정도, 한 130명 정도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큰 평수는 장사가 잘 안 되고 한 36평형대, 9호 타입이 84보다 크잖아요. 그 정도는 지금 되는 것 같다. 원주 부동산 미분양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서 이게 또 그냥 빅데이터로 보면 틀릴 수 있잖아요. 현재는 1049개인데 전용 84는 785, 전용 59는 별로 없다. 그러니까 대부분 전용 59에서 장사가 잘 되고 나머지는 잘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준공 후는 아닙니다. 준공 후에 아직 미분양인 건 없어요. 이거를 이제 알려면 지금 원주가 지금 비싼 거야, 싼 거야 도대체? 4억 중반대가 비싼가? 싼가? 이렇게 얘기가 많으시는데 원주에 있는 유승한 애들 발코니 비용이 싼 거 같다, 뭐 주차 대수가 좋다, 지금 이걸 볼 게 아닙니다. 원주에는 1인당 평균 금액이 평균 급여가 한 330만원 정도 되고 원주에 주소를 두신 분이 350만원 정도를 받아요. 근데 이거 79% 뭐냐? 이게 100%면은 원주에 주소를 두신 분들이 다 원주에서 세금을 내는데 원주에서 세금을 내시는 분들보다 주소를 둔 분이 여기가 더 많다는 거는 여기 주소를 두고 있으나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다. 즉 다시 말해서 원주는 일자리가 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원주는 79%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200%, 300% 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곳에서 일자리가 많이 오다 보니까 비싸다,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거기서 일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살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파트 가격이 수요가 많으니까 비싸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4억 5천대 정도 아파트를 살려면 못해도 대출이 뭐 2억 정도는 넘어가는데 2억 정도를 원리금 대출에 대한 원금 이자를 내려면 그래도 한 600은 받아야지 생활비도 하고 안전하게 낼 수 있는데 그게 5.2%다. 근데 잘 보면 이거보다 좀 많이 큰 청주 같은 경우는 80만 명이 있어요. 원주는 36만 명이잖아요. 청주는 88만 명인데 거기에는 7.5%가 500대, 600대 소득 구간이 있어요. 7.5%가 5.2보다 단순히 높다라고 보면 안 되고 거기는 88만 명이잖아요. 88만 명이 7.5%죠. 근데 여기가 원주 가격이랑 별로 아파트 가격 차이가 안 난다. 그러면 당연히 청주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에 비해서 다른 주변에 비해서 지금의 원주 아파트 가격을 비교하면 싼지 비싼지 빨리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려놓은 거예요. 두 번째 소식은 서울 1시간대 원주역 모실동에 더폴의 프레스티지, 더퍼프 줄여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들어온다. 이거의 좋은 점은 자격 제한도 없고 전매 제한도 없고 청약 통장도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 관련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댓글 주시면은 드리겠습니다. 뭐 크게 별로 없어서 지금 이 내용만으로도 좀 충분할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랑 비교하면 되죠. 이 아파트 위치가 원주역사가 이렇게 있으면 남원주역이라 구 남원주역 이렇게 있으면 바로 옆에 있어요. 예, 이 사진 보이시죠? 제가 로드뷰를 캡처해놨는데 이런 곳에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가 입지가 조금 가격만 괜찮다면 이게 지금 59가 2억 5백이고 84가 2억 7천인가 되거든요. 전세 가격이 얼마에 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절대 못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가 또 괜찮다 그러면 또 알아보러 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을 못 하겠습니다. 투자 입장에서는 절대 안 되죠. 그죠? 내 집 마련도 만약에 그거 했는데 분양가를 너무 높여버리면 어떡해요? 그건 알 수 없으니까. 그죠? 그리고 다음 소식은
이렇게 무실동 아파트 사업부지 진입로 두 곳이 생기는데 여기에 2000세대에 가까운 아파트가 생긴다고 합니다. 야, 근데 이게 1925세대면은 57,000평이면 웬만한 아파트 3배예요, 3배. 아까 한 500세대나 이런 아파트랑 완전히 게임이 다른 겁니다. 1000세대 2배면, 세대만 2배면 아파트 부지는 훨씬 커요. 아마 원주역에서 내리면 이게 아마 원주 역사 반은 다 가릴걸요? 어쨌든 굉장히 큰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364랑도 가깝고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다. 아파트에서 364까지 가는데 364 중을 보내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다 살려고 하지 않을까요? 상권 필요 없고 이마트에서 받으면, 이마트 바로 옆에 있잖아요. 물론 헬스장 이런 것들은 안 생기니까 불편하겠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아파트 팔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소식은 무장의 근린공원 조성된다. 이게 어디냐? 4239평. 왜 마지막에 대장 아파트의 완성은 자연환경이라 그러잖아요. 어디냐면은 이게 그림이 있는데 이 도면이 어디 있는지 다들 좀 못 찾으시는 것 같아서 혹시 필요하시는 분들 보시라고 제가 다운받아 놨고요. 이편한 세상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편한 세상, 여기가 정문이죠, 그죠? 정문. 후문인가? 헷갈리네요. 살았는데도 헷갈려. 이쪽인데 여기 이제 교양시설, 통나무 의자나 등의자, 교양시설, 숲속교실 이런 게 생기고, 그리고 당연히 화장실 있고, 도시 숲목원, 숲복원. 그리고 요 앞에 보면은 여기가 지금 롯데캐슬, 새로 생기는 롯데캐슬 있잖아요. 방공 롯데캐슬. 그 뒤편 쪽에 계절초 화원이나 오솔길 초하원, 다목적 잔디마당, 조각상, 원두막, 바닥분수 이런 것들이 생긴답니다. 그러니까 또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보고 또 이편한 세상 사시는 분들 분명히 또 있을 거예요. 제발. 네, 그리고 다음은 원주시 3천억에서 5천억 규모의 NHN 클럽센터가 생긴다. 이게 진짜 아직 생긴 거 아닙니다. 유치 나서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그분들이 여기 안 올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분들 연봉이 한 8천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들어온다면 아파트 가격은 100% 상승합니다. 왜냐면 이게 혁신도시 근처에 생길 것 같은데 거의 이 정도 연봉이 있으신 분들이 한국관광공사 몇 분 빼고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웬만한 분들은 이 급여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월 평균 급여표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500대 600대 되는 사람 보셨잖아요. 그죠? 네, 그것도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최상위층 중에 한 명이죠. 제발 유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멸 안심지역이 됐다. 원주가. 이게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앞으로 되게 위험한 지역, 고성이나 정선, 평창, 양구군, 삼척, 영월 이런 데는 진짜 큰일 났다. 대백, 인제군 이런 데 없어, 양양군 이런 데 없어진다. 위험하다. 그랬었고 춘천, 강릉이 소멸을 예방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소멸 예방 지역에 이제 뽑힌 건데 원주가 그거보다는 안심될 만하다. 그래서 좀 더 낫다라는 이 지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멸 지역의 원인은 뭐라고 뽑았어요? 여기 일자리라고 뽑았죠. 그러니까 아까 그런 NHN 클라우드 센터가 들어오면은 좀 살아나는 겁니다. 일자리가 많이 들어오면. 그리고 팔아이디어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냥 딱 적너 손해본 금액으로 절대 팔지 말자.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 우상향 하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무조건 우상향이래 쟤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쟤 상승론자 하락론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흥미로 보시는 거잖아요. 하락할 때도 손해 안 보는 방법에 투자가 있고 상승장에도 하는 투자가 있는데 상승 하락 이걸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부동산에 가면은 저도 중개사지만 대부분 어때요? 그러면 파세요. 더 낮은 가격에 파세요. 지금 얘기하면 무조건 그 밑으로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안 팔린다고 하니까 신문에다 이렇게 도배돼 있으니까.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팔면 안 됩니다. 제가 이메일 문의를 달라고 했더니 대부분 이 많은 내용들이 뭐였냐면은 저 이거 집 살까요? 저 무풍 살려고 하는데 그냥 유지할까요?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궁금하신 분들 이제 이메일 제가 그 양식을 달아놨습니다. 양식만 적어도 뭔가 좀 해결될 거예요. 그 양식에 댓글 달아주시면 이메일로 제가 보내드리는데
내 집 마련이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투자냐 아니냐. 내 집 마련과 투자는 다른 거예요. 물론 내 집 마련도 투자의 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얘기하는 그 투자랑은 다른 거죠. 그죠? 왜 뭐 3년 만에 30억 벌었다는 그런 분들의 내용이랑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도 제가 방법은 알죠. 이제 저도 알았어요. 최근에. 제가 방법을 아는데 못했던 뭐 이유도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뭐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내 집 마련이면 내가 돈을 내 집에 깔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원할 때 이거를 팔 수 있냐고요? 없잖아요. 원주에서 내 집 마련을 했는데 지금 동탄이 뜨고 있다 그래서 이 집을 팔고 동탄 걸 투자할 수가 없잖아요. 동탄 걸 투자할 정도로 돈이 많다면 서울 걸 사겠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꼭 팔아야 되시는 분들은 도저히 안 되는 분, 대출과 이자금으로 생활이 불가능하신 분들만 파시고 배우자와의 갈등이 너무 심하신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이런 분들은 파시되 이것도 아마 지금 안 팔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팔지 말라고 했던 건데 이런 분들은 아마 그럼 팔고 싶은데 도대체 얼마에 팔아야 되냐라고 분명히 얘기하실 거예요. 이거에 반대된 얘기는 뭐냐면 처음부터 대출 이자금 안 될 것 같으신 분들은 샀으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사실 기초 공부, 내 집 마련 기초의 핵심이에요. 진짜 핵심이에요. 제가 좀 이따 다시 얘기를 붙여볼게요. 투자자들의 놀이터는 원주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왜냐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외지인의 거래 비율입니다. 외지인 거래 비율. 충남 아산시 1등, 서북구 2등, 원주시 3등이에요. 김해시가 4등, 평택이 5등이에요. 아산이랑 천안은 인구가 많잖아요. 천안 66만 명이고 김해시 50만 명. 평택은 인구는 그렇게 많이 없다고 해도 여긴 소득이 틀리잖아요. 일자리가 다르잖아요. 일단 기본 일자리가. 근데 3등 했다는 거는 원주에 계신 분들은 조금만 올라간다 카더라 그럼 따라 사고 내려간다 카더라면 다 따라 파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걸 잘 아니까 원주에서는 받아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계속 이게 되는 거예요. 잘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은 원주 잘 안 해요. 원주에서 그렇게 크게 재미 볼 게 없잖아요. 가격이 큰 게 아니니까. 기왕이면은 원주 거보다는 인구가 많은 쪽에 사고 싶잖아요. 더 이득을 많이 보기 위해서. 그런데 일단 놀이터로는 원주가 좋다. 왜? 잘 모르시니까. 조금만 가격 흔들리면 바로 팔아버리니까. 댓글에 어떤 분들이 이 댓글을 남겨놨는데 원주가 외지인들이 장난치고 가는 대표적인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빠지는 시점인데 오래된 아파트는 오른 가격에서 떨어질 줄을 모르죠.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 투자. 이게 진짜 제일 위험한,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쨌든 내 돈을 다 잃어버리기 딱 좋은 케이스입니다. 옆에서 한다 카더라, 뜬다 카더라, 이런 거. 지금 가격이 빠진다 카더라, 나도 그럼 팔아야 된다 카더라, 뭐 이런 거. 부동산 가면 부동산이 뭐 잘 아시겠지만 가끔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현재 상황을 설명 못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계약을 해야 되니까 당연히 팔으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내려간다던데 올라간다던데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하락장에는 내려간다더에 귀가 더 쏠리고 올라갈 때는 올라간다더에 더 귀가 쏠리니까 내려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면은 부동산 인생은 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무풍, 원동, 두산, 뭐 관설동, 힐스 이런 거 팔아야 되나요? 지금 사야 되나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아파트이지만 사는 사람의 입장이 다 틀린 거잖아요. 소득이 다 틀리니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나요? 이거는 KB 지수만 보면 된다니까요. KB 지수만 보면 이렇게 내려갈 때 팔고 올라갈 때 사는 거 누가 몰라요. 이 팔리는 것만 봐도 안다니까요. KB 지수. 당연히 이때 사는 거고 이때 파는 거죠. 지금 어떤 시기예요? 이제 곧 매수 시기가 오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매물 추이만 보면 알죠. 이렇게 매물이 쭉 빠지고 쭉 빠질 때가 있었잖아요. 이때가 2020년 10월 달 전이에요. 이때는 1월 달이에요. 1월 달. 이때만 샀어도 이때 샀죠. 이때. 코로나인지 뭔지는 잘 몰랐어도 이 지표만 보고 있었어도 샀잖아요. 그리고
이때 매물이 없어지는 게 나와 있잖아요. 우미린 아파트 이렇게 쭉쭉 빠지는 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1월 달에 이것만 봤어도 샀잖아요. 그래도 여기에서 3억에서 못해도 1억 이상은 차익을 남겼죠. 근데 카더락 하니까 다들 상승장에 올라간다 카더락에 귀가 쏠리니까 다들 이때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책을 몇 권만 봐도 알아요. 제가 그 몇 권을 핵심 요약집을 원래 5만원, 7만원에 팔았거든요. 그거 필요하신 분들은 드릴게요. 그것만 봐도 충분히 투자하는 거 할 수 있어요. 내 집 마련하는 것도 할 수 있고. 현대 아이파크인가요? 이건 제가 그냥 가상적으로 적어 놓은 건데, 현대 아파트 무실풍경채 원주자이, 저 이거 선생님 해야 되는데 팔아야 되나요? 저 이거 원주자이면 들어오면 팔아야 되나요? 이게 홀스테이트도 있겠죠. 뭐 원동수사냐? 원동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원동 어때요? 라면은 원동 괜찮죠. 동네가 괜찮다는 거지. 두산이 괜찮다 안 괜찮다는 모르잖아요. 가격대가 내려가는 건 맞는데 그 가격대가 유리하신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 거니까. 근데 얘는 매매 전세 차이가 2천만 원 나고 얘는 2억이 나고 뭐 새로 들어온 아파트 아마 2억 정도 날 거 아니에요. 그죠? 4억 되면은 4억 한 5천 정도 된다고 해도 잔금이 40% 있어야 되니까 뭐 1억 7, 8천은 넘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10%, 20%, 30%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2억 좀 안 되게 있어야 되는 건데 2천만 원짜리 2천만 원 차이가 나면은 내 돈 2천만 원 들여서 아파트가 2천만 원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잖아요. 싼 걸 사면. 근데 좀 대장 아파트들은 어때요? 그거 안 되잖아요. 무실풍경채 5억인데 7억 갈라 그러면은 7억짜리 아파트가 더 좋은 동네가 있잖아요. 물론 올라가겠죠. 왜 올라가는지 곧 설명할게요. 여기 대출 이자가 200이면은 내 생활비 빼고 300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어때요?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배우자의 갈등이 생기잖아요. 안 된단 말이에요. 못 지킨다고요. 경매에 넘긴다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거 그냥 들으시는 분은 아마 이거 가슴에 안 와닿을 거예요. 이걸 실제로 옆에서 지켜보거나 당해본 사람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러거나 내가 이렇게 팔았는데 아파트 가격이 이게 뭐 한 2억, 3억 오르잖아요. 그러면 악성 댓글 달기 시작해요. 하락한다고 막 하고 싶잖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근데 만약에 지금 하락론자 하락한다고 더 빠질 거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강력하게 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이 제 영상을 본다면 기왕이면은 지금이라도 좀 잘 보시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 분들 많아요. 하락론 외치다가 돈 많이 이제 조금 이제 벌게 되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돌아서 보세요. 조금만 정보를 알아도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면 이거 지금 기초인데도 이것도 지금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꽤 많아요. 시장이 왜 자꾸 올라가냐면 우상향 한다라는 건 다 알죠. 이거 모르시면은 제가 무료로 드리는 PDF 파일 꼭 한번 보세요. 이거는 웬만한 경기 사이클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 내용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실천을 못해.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되는데 여기에 컨트랙션, 리세션, 그 경계 위기, 경제 위기 이런 것들 왔을 때 이 표를 아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걸 팔아요. 이렇게 내려간다 하니까 내려간다 하더라. 여기에 귀가 얇아져서 팔고 올라간다 하더라. 여기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몇 번 하면은 뭐 재산이 어디 있겠어요. 비싼 아파트, 부동산. 심지어는 내가 지금 아파트를 해야 되는지 상가를 해야 되는지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상향하게 돼 있다. 이걸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그래요. 내려간다 카더라. 2018년 12월 27일 날 크리스마스 지나고 이틀 뒤에 열심히 보내고 와서 정신 차리고 일하려고 그러는데 부동산 전문가 98%가 내년 집값 하락한다더라. 2021년에 22년도 집값은 뭐 괜찮다더라. 불장 꺼져도 온기는 여전하다더라. 지금 22년도인데 어때요? 막 하락하고 있잖아요. 무슨 온기예요. 역대 최악의 전망. 공인중개사의 98% 서울 집값 떨어진다. 이거는 22년 7월 28일 나왔어요.
언제라는 기한이 없죠. 이건 그냥 흥미 위주입니다. 흥미 위주. 이런 기사는 분양을 광고하거나 흥미 위주의 기사인 거를 우리가 모르니까 이걸 보고 뭔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망이라는 거는 앞으로의 생길 내용들을 맞추지 못할 수도 있는데 상승과 하락을 못 맞추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내 재산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이때 다 떨어진다고 했어요. 2018년 12월 27일 날. 이때 KB 지수만 봤어도 이거 보세요. 2018년 12월 달에 9월 1일이 이때인데 이렇게 되고 잠깐 하락하다가 리세션. 그죠? 그리고 바로 거짓말처럼 상승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니까요. KB 지수만 봐도. 현재 부동산 상황은 춘천이랑 원주가 내려간다고 하는데 원주 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평균의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실동이랑 이런 쪽만 내려가고 이런 쪽은 많이 안 빠졌어요. 그렇게. 이게 한 달 전 지표인데 물론 여기에도 또 평균의 함정이 당연히 있죠. 개별적으로 봐야 되죠. 무실동이랑 방곡동의 아파트 가격이 크기 때문에 얘네들 조금만 하락하게 거래가 돼도 원주시 전체 평균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은 아파트도 있어요. 실제로 많이 하락했다. 뭐 우미린 같은 경우에는 5억짜리인데 3억대 후반에 거래가 됐다. 문제는 3억대 후반에 매도한 사람이 뭐 2억 얼마에 샀다더라? 2억 5천에 샀나? 2억 5천에 사서 3억 8천에 팔았다면 3억 5천에 팔았다면 근데 그거 보고 내 재산이 깎인다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팔면 안 돼요. 파는 순간 손해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말이 좀 빨랐죠. 무실동에 이렇게 시세라도 이렇게 좀 나열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돈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뭐 7천만 원으로 이걸 살 수 있는지 6천만 원으로 뜰 한 채를 살 수 있는지 2천만 원으로 주공 4단지를 살 수 이런 것들을 시세를 최소한 이 정도는 정리를 해 놔야 돼요. 그쵸? 무실풍경채가 훨씬 더 위치가 좋은데 4단지보다 가격이 못하다는 거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세금까지 한 돈이거든요. 그렇다고 무실풍경채를 그냥 사면 안 된다니까요. 네. 방곡동도 지금 이렇게 빠진 곳은 25평형대는 이렇게 좀 빠졌고 34평형대는 이렇게 좀 올랐네 하지만 막상 그 하층, 중층, 상층의 이런 것들을 보면 틀리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볼 수는 없다. 여기에서 지금 뭐 풍경채는 지금 이 정도 가격에 있다. 뭐 1억 정도면은 차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AI 시세니까 AI 시세를 제가 여기다 옮겨 놓은 거거든요. 직접 한 번 더 보시면 좋죠. 힐데스하임 5단 뭐 5천만 원 이런 거. 힐데스하임이 이 편한 세상만큼의 입지 혹은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중흥보다도. 입지로만 본다면요. 근데 뭐 가격이 어쨌든 뭐 이렇게 높다고 하니까 이런 것만 봐도 더 크게 봐서는 이런 것만 봐도 일단은 방곡동 안에서 더 크게 보면은 원주 안에서 더 크게 보면은 주변 인구가 비슷한 뭐 양산이라든지 아니면 더 위에 상위급에 있는 뭐 천안이라든지 아산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되죠. 똑같은 아산이랑 원주가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똑같이 4억이라면 아산에 계신 분들은 소득이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은 아산이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제 얘기는. 기업도시도 이제 1등부터 쭉 내려다 보면은 골팍 2차, 1차, 2전, 3차 이렇게 꼈는데 얘는 새 아파트니까 어쨌든 입지는 안 변한다. 제가 어떤 아파트를 나쁘다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이지도원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피가. 마피도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러다 보면. 자, 시간이 없는 분들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놨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다가 클릭하시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가 뭐가 필요한지 얘기해 주시고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5만원 상당의 그 30권에서 100권 정도 될 겁니다. 그런 지식을 요약해 놓은 요약집을 드려요. 이것만 봐도 아까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다시는 원주가 투자자들의 놀이터다라는 얘기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원 공선생이었습니다.